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진영 정치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유일의 정치 비평가 박진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장장 이 북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 노영희의 기록. 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영희의 기록 아직도 지금 서점에 있죠. 예, 네, 온라인 2세를 서점에서도 찍었는데 와 대단하시네요. 찍고 난 다음에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좀 더 가열차게 가야 됩니까? 네. 예, 자, 노영희의 기록. 예,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장윤미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고요. 30조 규모의 이 추경안 심의 의결이 됐고, 뭐 아는 것처럼 민생회복 지원금 형태는 1, 2차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요. 전 국민에게 뭐 제일 적게 상위 10%한테는 15만 원, 그리고 이 차등 지급이 되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이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 쿠폰 얘기가 정리가 됐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국회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되면 한 7월 초쯤 빠르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신난다. 기억해 주시고 골목 상권 좀 많이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고기 사 먹겠지. 예, 그렇죠. 소고기 가능합니다. 네. 저는 뭐 먹고 싶어요. 네, 다른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소고기. 안경 맞춰야 돼요. 안경 맞추실 거예요? 네. 다 초점. 노안이 되게 비싼인데 그거. 그래서 제가 그 대한민국 유일의 정치 비평가로서 네. 비난조의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음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부 국자라든가 일부 극우들께서 예. 왜 보편적으로 안 하느냐 또는 왜 선별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요, 예산의 규모와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념적으로 접근되지 않는다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다 섞은 형태가 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평가 가능할 것 같고, 이거는 뭐 야권에서도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빌미가 될 만한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그나저나 오늘 새벽에 귀국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자마자 지금 국무회의를 한 거예요. 예. 진짜 강행군이고 그리고 캐나다 일정도 1박 3일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박 4일이더라고요. 1박 4일. 오늘 새벽에 온 거니까. 날짜는 넘겼어요. 네. 그러면 진짜 강행군인 건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화면에 그 참모들은 좀 피곤하고 힘들고 네. 이런 게 있는 건데 대통령은 되게 얼굴이 밝고 더 건강해진,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절치부심하다가 나한테 기회가 왔다. 아니 이런 오늘 거. 백불 나온 거 보니까 위성락 안보실장 코피 났었대요. 현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막 시차도 네. 있고. 이 강행군 끝에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국제 외교 무대 대비다라고 했었는데 뭐 민주주의 회복 뭐 이런 뭐 거창한 어떤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화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고. 그래도 제가 쓴소리를 한번 또 하자면 하세요. 뭐 네. 어떡하겠어요. 예. 훈 씨가 대통령님 진짜 음. 너무 경무하시니까 조금 말려주세요. 비서실장님. 예. 난 훈 씨가 그래서 누구 얘기하지나 했는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다자간 외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외교 주체의 캐릭터와 유머 이런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인기가 너무 좋아. 그러네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편하게 다가가서 유머도 전하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오셨던 모든 분들과 에이펙에 오시라는 초청과 그다음에 상호 방문하자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게 영어를 진짜 잘하시나 봐요. 엄청나게 거기에 있는 정상들하고 정말 친구처럼 스몰 토크 소리는 같은 안 거? 들렸지만 스몰 토크를 되게 스몰 잘하시는 것 토크의 같더라고요. 그 스킨십도 굉장히. 예. 정말 룰라. 그 진짜 이번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은 그렇잖아요. 룰라의 스토리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의 스토리 이렇게 둘은 참 정말 둘이 짠하게 너무 많이 뭔가 너무 이게 겹치고, 통하는 게 분명히 예. 있을 수 있겠다. 제가 김지호 대변인한테 들었더니 당대표일 때부터 이 이재명 그 대표의 자서전도 좀 보내주고 룰라한테 서로가 교류가 좀 있었다고 원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슷한 그런 거라서 이게 교류가 있었대요. 진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그런 것 것 같고 같아요. 둘 다 탄압에서 살아남은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
소년공 시절부터 그 영어 차준을 끼고 살았다더니 그러니까.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너 그게 제일 부러워요. 거의 비슷하죠. 노동자 생활을 하셨고 그렇죠. 살짝 몸이 불편한 부분도 장애도 있고. 다 얻게 됐고.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룰라는 분명히 좌파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실용파, 그러네요. 국민 통합파 이렇게 했죠. 우파, 좌파, 실용파. 석창 외대파라고 있습니다. 파 종류 중에 제일 빨리 자랍니다. 그게 뭐예요? 석창. 진짜 석창 외대파가 파 종류 중에 파 품종 중에 식물파 석창 얘기하는 외대파라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아니 이제 파가 제일 빨리 자라는 그 파. 빨리 자라고 네. 파 뿌리가 제일 뽀얗고 흰색입니다. 예. 파프리카드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자, 오늘 그 여러 뉴스들 나왔지만 순서 시간대별로 보자면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되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 오늘 그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을 기소했습니다. 기소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네. 공무집행 방해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뭐 요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얘기를 네. 하자면 일단 그러면 김용현은 못 나오는 겁니까? 못 나오게 하려는 조치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상 동일한 범죄 기소된 걸로는 이걸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똑같았어요. 네. 이렇게 구속기간이 만료되니까 별도로 또 이런 볼륨의 사건에는 이게 파생돼 가지고 또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기간이 또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되는 구조였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이 체포영장 집행을 완전히 물리력을 말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고 또 뭐 비화폰 서버와 관련한 여러 또 증거인멸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더해서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기소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해당 재판부가 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위원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직위원 판사가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을 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구속기간 연장을. 아마 이 본인은 나 보석을 안 하겠다. 나 아무 조건 없이 26일 날 그냥 나오라고 하는데 왜 날 잡아두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그냥 계속 구금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 공직방하고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는 했는데 예. 이제 구속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영장을 발부해주는 판사가 누구냐. 그래서 그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 핵심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구속영장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또 법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그거 플러스 또 좀 괜찮은 거는 서영교 의원하고 이제 등등등이 그 박은정 입법을 의원들이 한게 있어요. 발의한 게 예.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르게 되면 26일 전에 아마 이게 입법만 제대로 되면 또 꼭 여기서 구속 기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6개월 더 연장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서영교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네. 그리고 혁신당의 박은정 박은정 의원이 의원. 공동 발의한 이 법안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게 무슨 이건 특검법이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의 제일 경우에 구속 기간을 뭐 2번, 석 달 토탈 6개월을 네.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안. 그러면 이게 왜 국회에도 통과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절차가 가능합니까? 26일 전에?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마 연장 이게 법을 왜냐면 이 제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럼 당연히. 시켜주지도 않아놓고 뭐. 그거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 봤습니까? 모르면 모르세요. 예?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모르는 것도 있는지 처음 알았네. 박진영 평론가는 진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러게요. 뭐 이게 대단하죠? 의외의 질문이 쑥 들어갔을 때 예. 이런 대답하세요. 재미가 또 그러면 이제 있네요. 이 근데 정보사가. 그러니까 형사 절차나 소송법에서 유리하게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거는 소급해서 적용해 줄 수 있는데 예. 불리하게 하는 거는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6일 전에 된다면 이거는 그 전의 상황이니까 연장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발의가 된 거란 말이니까 그렇죠. 일반 잡범은 이제 6개월 그래 풀어줘야지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는데 내란 외환의 피해자들은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갱신 기간을 좀 달리 가져가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입법 취지는 알겠어요. 예. 알겠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6일 전에 이게 가능하냐? 아니요. 지금 안될것 법사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없으니까 법사위를 일단 통과해야지 다시 본회의 예, 올라갈 예, 거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 잡힌 것도 25일인가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5일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직무 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이렇게 쭉쭉쭉 뭘 해야지. 땡겨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영장 판사를 한번 믿어보시죠. 영장 믿어도 판사를. 돼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 눈치 좀 안 보겠습니까? 자 일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주가 될 것이고 특검에서 이렇게 기소를 했더니 김용현 측에서는 이게 지금 이 특검의 공소 제기가 불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사가 개시되지 안 않은 왔다. 준비 과정에서의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하는 건 하기로 그거 괜찮은 걸로 돼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 괜찮은 특검법에는 걸로 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네, 걸로 돼 허용이 돼 있잖아요. 있어요. 기간 중에 수사가 예. 허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본인은 그런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 정말 그 특검법을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여러 번 안 받아서 거부한 아, 거가 패착이요. 너무너무 우리로선 다행인 거고. 최대 오히려 더 특검법이요. 강해졌죠 특검법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국민의힘한테 조금 협조를 구하려고 에헤.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서 예. 내가 그때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결국 그때 그들이 참 판단을 잘해줘가지고 이번에 맞습니다. 강력한 특검법을 만드니까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우리 좋아요. 예. 연예인들 방송할 때 낄끼빠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률을 할 때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꼭 안 해야 되는 것은 협상해주는 척, 져주는 척하는 그런 하나의 이 선택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은 김민석 총리 임명 동의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목 잡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발목을 좀 잡혀주고 통합적인 척 할 건지 아니면 잡든 말든 그냥 뿌리쳐버리고 한 방에 통과시킬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총리는 민주당이 150석이 넘기 때문에 한 방에 통과시켜버리고 바로 다음 날 입 싹 닦아버려야 됩니다. 예. 나는 뭔가 되게 정치적인 어떤 뭐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입을 싹 닦아버려, 입을 진짜. 싹 닦아버린다. 왜냐하면 예. 총리가 국무위원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빨리 출범시키려면 맞아요. 총리 문제로 시간 그렇죠. 끌면 안 예. 됩니다. 이건 뭐 매번 새 정부 네. 들어설 네. 때마다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지금 김용현 이 구속 만료 앞두고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 얘기를 했고 지금 김용현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수많은 그 군인들 박안수, 여인영, 이진우, 문상우 줄줄이 지금 네. 날짜가 다 다가오고 있고 군 검찰에서는 이 보석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그런 때문에 거죠. 예.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했던 이 기소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구속영장이 나와서 계속 김용현이 빵에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빵이 뭐예요, 빵이? 그럼 뭐라 그래? 예. 학교 학교. 아니 그냥 고급용. 구치소지 구치소. 그래서 사람들한테 와닿는 말로 해줘야죠. 좀 양쪽에서 진짜 힘드네. 예. 입을 싹 닫고 빵 뭐 이런 거 좋잖아요. 학교로 갔다 왔니? 예. 수준이 자, 뉴스 비슷해요. 다이버는 네, 좋아요. 생활 언어로 여러분에게 아니 근데 전해드리고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게요. 저는 이게 결국 김용현 문제가 윤석열로 확대된다고 봅니다. 특검이 특히 내란 특검이 성공하려면은 초반에 윤석열을 빵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사실 예, 재밌었게 해야 그래야지 된다. 완전 예. 기선제압이 되는 거거든. 사실 김용현의 죄라는 것이 윤석열과 그대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증거인멸, 예, 그다음에 예.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내란죄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현 다음에는 빨리 최소한의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윤석열을 인신구속하는 속도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여기에 오늘 경향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환죄 관련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김용현이 그 오물풍선 얘기 있을 때 원점 타격 얘기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보면 그 윤석열 등 이 내란의 이 주 세력들이 과거부터 아주 외환죄를 강하게 시사하는 바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어제도 저희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 내란의 목표가 뭐였느냐 그 소위 말하는 장기 집권 플랜이 이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들을 곽종근 사령관은 장기간 계엄을 구상했다라는 의혹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충분히 사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윤석열 공소장에 보면 내란의 동기들은 막 적혀 있습니다만 내란의 목적이 없다. 그래서 이 공소장 변경해야 된다라는 어제 칼럼도 있었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랑 연결해서 보면 충분히 다루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방송을 제가 잘 안 봐. 내가 나가는 방송을 사실 제가 다시 돌려보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보고 반성했어요. 어머. 이 뉴스다이브를 다시 보고 네. 어떤 반성을 했습니까? 너무 말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고 너무 예의 없게 행동한 것 같아서 어머, 전혀 오늘은 아닌데. 제가 이제 좀 뭐 조용히 하자는 해보려고. 거예요 지금? 아니 예의 없지 예의 없게 하고 중간중간에 말하라고 불렀어요. 그게 노병 캐릭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좋아하는 출연을 건데. 큰일 나실 분이네. 지금 동접이 잘 안 붙잖아 지금 하니까. 예의 없게 해주세요라는 제작진의 주문으로 예의 없게 해달래요 지금. 거의 때려주세요. 뭐 거의 그런.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탐문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윤석열은 어릴 때 꿈이 칭기스칸 또는 나폴레옹이었대요. 윤석열의 꿈이 네, 사람이 죽든 말든 장기적으로 영웅놀이를 해보겠다. 이런 어렸을 꿈이 때부터. 있었다, 하더라고요. 즉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처럼 장기 집권을 해야지 퇴임 후에라도 수사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고요. 취임하자마자 싹 쓸어버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굉장히 했다. 많이 하고 다녔고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시도지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보면은요, 최상목 등에게 준 국보위 문건 비슷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예비비 타낸다 이런 것들은 국회를 무력화시켜가지고 본인이 장기 집권하는 그렇죠. 예. 전두환이라든가 박정희처럼 군사 정권을 꿈꿨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절을 동경하고 그렇죠. 네. 그것을 마치 교보제 삼아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당연히요. 상상하고 짐작할 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댓글 올라오네요. 영현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왜 이러시냐고. 아니 예. 근데 내가 지금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윤석열 씨는 왜 그런 사람을 동경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까? 그 마인드가 난 있나 이게 사실은 이 상황의 핵심이라고 본질이다? 봐요. 예. 모수에 맞아봐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의 심리가 예전부터 많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회전도 많이 이해되는 되지. 부분도 네. 많았는데 지금 박진영 정치 비판가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독재,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뭐 예. 모든 것, 또 휘둘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힘들었던 과정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커서 다 하고 싶어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동경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그 아이의 반대로 너무 풀어지거나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거나 뭐 이제 이랬을 때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윤석열이 특히 맨날 나오는 얘기가 들어보면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때를 동경하고 또 뭐 이명박 때 되게 좋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두환 때 뭐 구테타 이런 것도 막 행복해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격이 변했고 저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가가 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급했던 거 보면 MB 때가 쿨했다라는 표현한 적이 있었고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지라는 그렇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말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심리학 전공하셨으니까 세더 메조이스트 인간형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정치력 인간형이라고 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굴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굴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윗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세디스트가 돼요. 그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세더 메조이스트적 인간형이 같이 존재해요. 전형적으로 윤석열이에요. 이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세디스트적인 면모를 극렬하게 드러내요. 사람들 억압하고 이게 그게 독재자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심리학적 분석이 되는 채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아니, 처음 봤어요. 출연을 더 줘. 뭘 달라고요? 출연료. 오늘 저희 커피 사줬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출연료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현물 지급. 근데 저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장 변호사님 꼭 그 방송국에 적합한 발언을 해요. 내가 진짜 간신데. 이해가 안 가는데 어제도 홍사원에 어제도 갔어요. 혼났어요. 그래서 노 근데 변호사님. 너무 아부적인 거야 사람이. 네, 아부 떨지 말라고. 근데 오늘도 그러네. 한결을 이 사랑합니다. 커피 하나 출연료 바꿔도 된다는 저 이상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저는 이걸로 주세요. 저거 봐. 아니,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실력, 인성 다 중요하지만 최고는 아부를 잘해요. 지금 윤석열 아부 얘기하다가 이 얘기. 지금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방송 시작하고 18분 만에 노영희 변호사가 봉인 해제가 됐습니다. 네, 오래 못 갔네요. 아니, 아니, 아니. 네.